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펑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변수를 만들고 그리고 변수들 조합을 해서 expression, 식이나 혹은 스테이트먼트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그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함수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떤 인스트럭션들의 이제 나열이다라고 불렀는데요. 그러한 이제 그 프로그램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그 세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제 그 원하는 어떤 컴퓨테이션, 계산을 이제 수행을 이제 하기 위한 그런 인스트럭션들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될 텐데, 자, 그러한 이제 인스트럭션들을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를 스테이트먼트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스테이트먼트들을 이제 몇 개를 이제 나열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데,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스테이트먼트의 나열에 우리가 특정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즉, 이름이 붙여진 이러한 스테이트먼트의 나열을 그냥 함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정의가 이름이 붙여진 스테이트먼트의 나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이제 앞으로 새로운 함수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고 또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함수를 정의를 할 때는 따라서 그 함수의 이름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그 함수를 구성하는 이제 함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성하는 이제 스테이트먼트 문장들을 이제 나열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함수가 뭐 내가 작성을 하던 다른 사람이 작성을 하건 작성이 되어 있는 함수인 경우에 그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을 호출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영어 표현은 cal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한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즉 호출을 할 때는 앞에서 이제 얘기한 함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 함수를 사용을 하고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call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몇 가지 간단한 함수 중에 type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요. type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value가 있으면 그 value가 어떠한 타입인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였는데요. 자, 다음과 같이 type이라고 함수의 이름을 쓴 것이고요. 그리고 괄호를 열고 그 안에 어떠한 값을 입력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함수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함수를 호출한다, type이라는 함수를 호출한다 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그 처음에 함수를 호출할 때 이름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type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는 결국 type이라는 함수의 이름을 먼저 타이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입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괄호를 열고 그 안에 적절한 값을 우리가 입력을 하는데, 함수를 호출을 할 때 괄호 안에 어떤 값을 입력을 이제 하는 것을 물론 값일 수도 있고 물론 익스프레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 괄호 안에 넣는 것을 우리가 argument, 우리말로 인자 정도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 안에 이제 그 어떤 값을 전달을 하는데 argument를 이제 전달을 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지금 이 경우에는 42라고 하는 value의 타입이 그 결과로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어떤 그 결과를 우리가 그 보통 이제 결과값이라는 표현으로 return value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type이라는 함수에 대해서는 결국 return value라고 하는 것이 지금 42라고 하는 argument의
타입이 결과값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결국은 아규먼트를 입력을 하고 그 결과로서 return value가 지금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형태를 이제 간단하게 어떤 함수가 아규먼트를 받아들여서 영어 표현을 take를 해서 어떤 결과를 return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return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반환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따라서 return value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환값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아규먼트를 입력받아서 어떤 값을, 결과를 return한다 라는 그냥 말을 주로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 콜을 몇 가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함수는 int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함수인데요. 물론 int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살펴본 42라고 하는 숫자 값의 타입이기도 한데요. 같은 int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함수의 이름이 됩니다. 따라서 int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호출할 때는 int라고 쓰고 괄호를 열고 그 안에 적절한 아규먼트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사용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규먼트로 지금 따옴표를 쓰고 그 안에 이제 3, 2라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입력된 그 아규먼트는 타입을 보면 스트링이 되겠습니다. 문자열이 되는 것이죠. 자, 문자열은 숫자가 아니죠. 인티저가 아닙니다. 그냥 그 문자 그 자체로 우리가 다루는 것을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불렀는데요. 자, 이러한 그 문자열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뭐 덧셈을 한다던가 곱셈을 한다던가 하는 산술 연산을 하려면 문자열 자체로 우리가 연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숫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문자열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다른 인티저 타입의 정수와 덧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문자열이 있을 때 이것을 이제 이러한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인티저 타입의 value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int라는 이름의 함수입니다. 즉, int라는 함수에 어떤 문자열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문자열 안에 있는 문자들이 어떤 인티저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인 경우에는 그것에 해당하는 인티저 타입의 value를 return value로 반환하는 그런 함수가 int라는 이름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그 문자열을 아규먼트로 받지만 다음과 같이 hello라는 문자열이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는 경우에는 int라는 함수는 이 hello라는 이 문자열을 인티저 타입의 문자로 변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지금 방금 본 int라는 함수는 문자열이 그 인티저 타입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에 그거에 대응하는 인티저 타입의 value로 변환을 해서 그 값을 변환된 값을 return을 하는 return value로 그 값을 알려주는 그런 함수가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conversion 함수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변환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int라는 함수는 문자열을 변환을 이제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3.99999와 같이 이 value는 floating point number죠. 즉 타입이 int 타입이 아니라 floating point number의 타입인데요. 자, 이러한 다른 타입의 그런 값도 우리가 그 정수형으로 바꿔줄 때도 int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int라고 하는 함수는 그 소수점 아래에 있는 부분을 그냥 없애버립니다. 영어 표현에 뭐
chop off라고 했는데요. 우리말로 뭐 절삭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3.999가 들어가면 뒤에 있는 그 분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없애버리고 3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3만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2.3인 경우에는 3을 또 없애버리고 마이너스 2를 이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가우스 함수하고는 약간은 좀 다릅니다. 가우스 함수의 경우에는 주어지는 값보다는 같거나 작은 최대 정수를 리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3인 경우에는 뭐 이 정도 있겠죠. 자, 마이너스 2.3보다 같거나 작은 최대 정수는 3이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 함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3이 되는데 int라고 하는 함수는 그 양의 그 실수에 대해서는 이제 가우스 함수처럼 동작을 하지만 음의 실수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고 그 분수 부분을 그냥 없애버리는 그러한 형태로 동작을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int라는 함수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로 살펴볼 함수로는 또 float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int라는 함수가 하는 일을 생각을 해보면 float라는 이름의 함수도 있는데 float라는 이름의 함수가 하는 일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는 것처럼 주어진 어떤 값을 floating point number type으로 마찬가지로 컨버전을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타입이 들어오게 되면, 즉 32 같은 인티저 타입이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면 32.0으로 floating point number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기도 하고, 자, 문자열이 입력이 되는 경우에도 지금 보면 앞에 그리고 뒤에가 따옴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문자열로 아규먼트를 전달을 한 것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도 floating point number 타입의 값으로 변환을 해서 그 값을 이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int float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앞에서 우리가 value의 그 타입이 int float string 타입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비슷하게 어떤 아규먼트를 문자열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함수의 이름은 str이 되겠습니다. 자, str이라는 함수는 아규먼트를 문자열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인데 32가 입력이 되면 32 앞뒤에 따옴표가 붙은 문자열 형태로 변환을 해서 리턴을 하게 되고요.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입력을 하더라도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이제 문자열 형태로 바꾸어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간단하게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함수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거나 누군가가 이제 작성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많은 이제 함수들이 이제 작성이 되고 나면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함수들을 좀 관련이 있는 몇 개의 함수들의 이제 모임을 생각을 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그 함수를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함수들의 모임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정확하게는 이 함수가 작성된 어떤 파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스크립트 모드로 작성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때는 그러한 코드들로 구성된 파일을 작성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확장자는 이제 py로 끝나는 그런 파일을 작성을 했는데요. 자, 그러한 그 스크립트 형태로 파일을 작성을 이제 한 것인데 그 파일 안에 함수들이
물론 이제 의미 있는 관련된 함수들이 이제 모여져 있는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파일을 이제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그 모듈은 굉장히 많이 있고, 물론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또 새로운 모듈을 이제 추가할 수도 있는데,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듈이 빌트인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모듈들이 이미 설치가 같이 되는데, 그러한 모듈 중에 하나가 이제 메스라는 이름의 모듈입니다. 즉 어디엔가 메스라는 이름의 이제 파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듈의 이름이 메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모듈 안에는 메스, 즉 수학적인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여러 함수들이 이 안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러 개의 수학적 함수들을 이 메스 모듈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메스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모듈을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요. 임포트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임포트라고 일종의 키워드가 되겠죠. 그것을 타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임포트를 할 모듈의 이름을 이제 입력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메스 모듈이기 때문에 메스라고 입력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문장을 import statement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import statement로 어떤 특정한 모듈을 우리가 import를 이제 하게 되면 그 모듈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어떤 모듈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메스라는 이름을 가진 모듈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자, 이 만들어진 그 모듈 오브젝트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듈 오브젝트를 프린트를 해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모듈 오브젝트의 타입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프린트를 해보기 위해서 프린트라는 함수 안에 이러한 그 import statement를 통해서 mass라는 이름의 모듈 오브젝트, 마치 베리어블처럼 mass라는 이름을 가진 무언가가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듈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프린트 문 안에 mass라는 모듈 오브젝트 이름을 전달하게 되면 그 mass라는 이름을 가진 오브젝트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여기서는 mass라는 이름을 가진 모듈이다. 그리고 뭐 이러한 모듈은 뭐 빌트인, 내장이 되어 있는 모듈이다 라는 형태로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타입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value의 타입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타입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모듈 오브젝트인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모듈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모듈을 이제 임포트를 하고 나서 그 모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dot notation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함수를 우리가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어떤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모듈 안에 포함된 그런 함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듈의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의 이름을 그 다음에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즉, 처음에 모듈 이름을 쓰고 점을 찍고 함수의 이름을 쓰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운데 점을 찍는다 라고 해서 dot notation 이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이 점은 뭐 가운데 점이 아니라 이제 밑에 있는 점이니까 보통 우리가 period, 마침표에 해당하는 그 점을 찍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물론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은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이러한 dot notation을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모듈 안에는 함수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변수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변수를 모듈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를 활용할 때도 사용할 때도 동일한 닷 노테이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즉 뒤에 있는 이 이름은 함수의 이름일 수도 있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의 이름을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math라는 모듈을 앞에서 임포트를 했는데요. math 모듈 안에는 log10이라는 이름의 함수와 sign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을 보면 어떠한 것을 계산하는 함수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 짐작대로 log10은 상형 로그 값을 계산하는 함수이고요. sign은 sin 함수 값을 계산하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sign이라는 함수에서 그 입력된 아규먼트는 라디안 단위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sin 값을 계산을 합니다. 자, 이 값을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signal to noise ratio 라고 하는 값을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ignal to noise라고 하는 signal to noise ratio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노이즈, 즉 잡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그널 신호가 얼만큼 강한지를 갖다 나타내는 비율이 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시그널 파워라는 변수와 노이즈 파워라는 변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두 개의 값을 나눈 값이 레이쇼가 되겠습니다. 그 값이 바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되는데요. 자, 이러한 그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신호 대 잡음 비를 나타낼 때는 보통 데시벨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데시벨 형태로 표현한다는 뜻은 그 비율에 대해서 상형 로그 값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10을 곱한 그 값을 우리가 이제 데시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사용 로그를 택하기 위해서 모듈 이름을 먼저 쓰고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함수 이름을 타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함수니까 괄호를 하고 그 안에 이제 그 아규먼트로 레이쇼를 이제 입력을 전달을 하는 형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log10을 우리가 적용한 함수 결과값이 나올 텐데요. 그 값이 이제 return value가 되겠죠. 반환값이 되겠습니다. 이 return value에다가 10을 곱한 값을 데시벨로 assign 하는 그런 assignment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이제 sign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사용하는 것도 0.7 라디안 값을 이제 라디안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 math.sign 이라는 함수에 라디안을 전달을 하면 이 라디안 0.7 라디안 즉 sin 0.7 값을 계산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 계산된 결과값을 height라는 변수에 이제 할당을 하는 이제 할당문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러한 그 log10이나 sign과 같은 함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여러분들이 흔히 수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함수들이 math 모듈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math.log라는 함수, math.cosine, math.tangent라는 함수도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ath.log는 math.log10하고는 조금 다르죠. 생긴 모양이. 네, 앞에 있는 것이 사용 로그라면 지금 생각하는 math.log라는 함수는 밑이 자연상수인 자연 로그가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 탄젠트는 여러분들이 뭐 쉽게 예측을 하는 것처럼 코사인 탄젠트 함수를 계산하는 파이썬의 그 매스 모듈 안에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계산들을 우리가 많이 해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예제로서 디그리를 라디안 단위로 바꾸는 그러한 코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죠. 보통 라디안 단위에서는 특별히 이제 기호가 없이, 그 단위에 대한 기호가 없이 그냥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180도가 파이 라디안인 거니까 우리가 디그리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양변을 180으로 나눠 보면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에 해당하는 거니까 어떤 디그리가 있으면 그 디그리에 해당하는 라디안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디그리 값에다가 180분의 파이 값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그리라는 이름의 변수를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기 위해서 180분의 파이를 이제 곱하는 건데요. 자, 180.0으로 나눗셈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곱하기 파이를 해야 되는데, 파이라고 하는 값은 원주율이죠. 자, 원주율을 우리가 직접 3.141592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도 괜찮겠지만, 가능하면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 할수록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바꿀 때 그만큼 오차가 적을 텐데요. 우리가 3.141592 이렇게 외우는 정도로 입력을 하기보다는 조금 가능하면 정확하게 입력이 된 값을 사용을 하면 좋을 텐데요. 자, 매스라는 모듈 안에는 함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수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원주율에 해당하는 변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변수가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매스 모듈 안에 있는 파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변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하는 것처럼 그 파이, 원주율에 대해서 정확도가 소수점말의 한 15번째 자리까지 정확한 그러한 플로팅 포인트 넘버 형태로, 물론 이제 정확한 값은 이제 나타낼 수는 없겠죠. 원주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수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 내부적으로 파일을 플로팅 포인트 넘버 형태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는데, 가능하면 정확하게, 여기서는 한 소수점 말이 15번째 자리 정도까지 정확한 그러한 원주율이 매스.파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제 활용을 이제 하면 정확한 값을, 우리가 비교적 정확한 값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앞에서 사용한 함수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모듈 이름을 먼저 쓰고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여기서 변수 이름 pi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라디안으로 바꿔서 사인 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0.70710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45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라디안으로 바꾸면 4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그래서 사인 45도 혹은 사인 4분의 파이를 계산을 한 것인데, 그것은 루트 2분의 1 혹은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자, 이 값이 제대로 계산됐는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2분의 루트 2도 한번 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루트 2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루트 2를 계산을 하는 함수를 매스 모듈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제곱근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sqrt,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줄임말이 되겠죠. mass.sqrt라고 하고 2를 입력을 하게 되면 2의 양의 제곱근을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반환된 값, 즉 스퀘어 루트 2에다가 2로 나누어준 2.0으로 나누어준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동일한 결과값이 얻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함수를 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메스 모듈, 즉 모듈을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개의 함수를 일종의 합성 형태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될 텐데,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복합된 형태를 컴포지션이라는 이제 간단한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함수와 함수를 조합을 한다던가, 혹은 함수와 다른 어떤 오퍼레이터, 아리스메틱 오퍼레이터 같은 것을 조합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다음 예를 한번 살펴보면, 자, mass.sign이라는 함수의 아규먼트로 이런 복잡한 값이 복잡한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하나의 변수나 혹은 하나의 값을 가진 어떤 상수가 아니라 변수하고 이런 오퍼레이터들의 이제 그 조합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앞에서 expression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아규먼트로는 이런 복잡한 expression을 직접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앞에서는 이런 expression들을 일단은 어떤 변수에 기록을 하고 그 변수를 전달하는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우리가 그 코드를 읽는 것이 조금 더 간단할 수 있을 텐데, 아주 복잡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와 같이 한꺼번에 다소 좀 복잡한 그런 익스프레션을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한 함수의 return value를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두 번째 예제를 보면, 자, mass.exp라고 하는 함수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exp라는 함수는 지수함수, 더군다나 그 자연상수를 이제 빛으로 하는 그런 지수함수를 계산하는 함수인데요. 자, 이 함수에 이제 어떤 값을 전달을 하는데, 아규먼트를 변수가 아니라 어떤 변수를 x 플러스 1을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을 로그 함수에 입력을 해서, 즉 로그 함수를 호출을 해서 그 로그 함수의 반환값, return value를 exp라는 exponential 함수에 전달하는 그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함수 exp의 아규먼트로 로그 함수의 return value를 전달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생각한다면 함수의 결과값을 다른 함수의 입력값으로 전달하는 것이니까 일종의 함수의 합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이런 형태죠. f라는 함수가 있으면 f라는 함수에 그 대응하는 값을 g라는 함수의 입력값으로 그 대입을 하는 형태가 이제 수학에서는 합성이라고 불렀는데요. 자, 말 그대로 이러한 형태의 합성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간단하게 이제 한다면 식을 복잡하게 이제 쓰는 것들이 대부분 다 가능하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value를 그 입력을 해야 되는 위치에는 그 expression을 갖다가 넣는 것이 가능한데, 대부분 가능한데, 한 가지 예외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assignment를 생각을 할 때는, 자, assignment는 변수가 있고요, equal 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expression이 있습니다. 보통 이것이 기본적인 형태의 assignment의 형태인데요. 자, 요런 형태로 이제 쓸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assignment지만, 복잡한 익스프레션을 갖다가 이제 오른쪽과 같이 assignment 오른쪽에 쓰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이것의 순서를 바꿔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형태가 어사이먼트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익스플로레이션을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그 어떤 값이 정해지면 그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가 가리키도록 하는 것이 어사이먼트의 의미이지, 이 등호라는 기호가 수학에서처럼 왼쪽과 오른쪽에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즉, 어떤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익스프레션이 가리키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는 뭐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물론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이러한 형태의 어사이먼트는 당연히 가능한데요. 자, 이런 것처럼 대부분의 그 밸류가 들어가는 위치에는 익스프레션이 들어가도 된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어사이먼트에서만 그 어사이먼트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은 이제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진 함수를 사용을 하는 펑션 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즉 프로그래머가 새로운 함수를 추가하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름이 붙여진 어떤 스테이트먼트의 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함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함수를 콜했을 때, 호출했을 때 어떠한 코드가 실행이 되어야 하는지, 실행이 되는 문장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함수의 이름이 무엇이다, 그리고 그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문장들이 무엇이다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function definition, 함수 정의라고 부르는데요. 함수를 정의하는 간단한 example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이 DEF, definition의 약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하는 거니까 definition 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print lyrics 라고 하는 형태로 함수의 이름을 내가 부여합니다. 물론 이 함수의 이름은 변수를 우리가 생성을 할 때 변수 이름을 붙이듯이 사용자가 이제 적당한 이름으로 이 함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름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괄호를 이제 쓰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괄호 안에 어떤 변수 이름을 갖다가 이제 입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괄호만 쓴 형태로 입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콜론을 이렇게 타이핑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줄을 바꿔서 앞부분에 들여쓰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이 함수가 호출이 됐을 때 실행이 되기를 원하는 스테이트먼트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은 두 개의 스테이트먼트, 두 개의 프린트문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두 개의 프린트문이 둘 다 동일한 정도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데, 보통 들여쓰기는 빈칸 4개 정도를 이제 들여쓰기를 합니다. 자, 물론 이제 빈칸을 갖다가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4칸을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P부터 타이핑을 해도 좋고요. 혹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탭 키를 눌러서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타이핑을 시작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이 들여쓰기를 굉장히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함수를 작성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함수를 작성을 할 때는 함수의 이름을 쓰고 나서 함수의 내용을 쓸 때는 항상 동일한 크기의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들여쓰기를 주의해야 할 경우들이 몇 가지가 더 나올 텐데요. 자, 그럴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함수를 정의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와 같이 처음 함수를 정의할 때는 df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키워드가 의미하는 바는 자, 지금부터 함수 정의가 시작된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rint lyrics라고 하는 것은 함수,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함수의 이제 이름이 되는 것인데요. 함수의 이름을 이제 정하는 규칙은 변수의 이름을 정하는 규칙과 동일하게 처음은 반드시 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숫자나 혹은 뭐 다른 언더스코어에 해당하는 것들도 더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글자는 무조건 레터나 아니면 언더스코어 같은 것이 나와야 된다. 즉 숫자가 맨 처음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variable name을 이제 정할 때 규칙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니까 함수의 이름의 길이 제한도 특별히 없고, 하지만 대소문자 구분은 해야 되겠고요. 즉 대문자랑 소문자는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키워드를 사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variable 이름을 할 때. 그래서 class라는 변수 이름을 우리가 사용을 못했던 것처럼 함수 이름을 쓸 때도 기존의 그 키워드를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함수를 정의하고 또 변수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 때 함수의 이름과 변수의 이름을 중복해서 쓰는 일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름, 뭐 A라는 이름으로 변수도 작성을 하고 변수 이름도 만들고 그리고 함수 이름도 만든다면 A라는 이러한 이름이 나타났을 때 변수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함수에 해당하는 것인지 프로그래머도 이렇게 혼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는 변수든 이제 함수든 하나를 정의하게 되면 그 이름이 이미 앞쪽에 그 어떤 다른 용도로 정의가 되어 있던 것들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 그 의미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혼동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이름과 당연히 변수 이름은 서로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의 이름을 쓰고 나서 반드시 이제 괄호를 써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괄호 안이 비어 있습니다. empty parentheses인데요. 자,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의 이름을 쓰고 괄호 안에 어떤 값을 전달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argument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함수를 정의할 때 괄호 안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argument를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은 형태로 이 함수를 호출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argument를 아무것도 택하지 않는 형태로 함수를 호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수의 정의에서의 그 첫 번째 라인, 첫 번째 줄을 즉 def라고 쓰고 함수 이름을 쓰고 괄호를 쓰고 콜론까지 쓴 이 첫 번째 줄을 이 함수의 헤더, 함수 정의 헤더라고 부르고요. 그 아래쪽을 함수의 정의의 함수 정의의 body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헤더의 가장 마지막에는 반드시 콜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body를 쓸 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덴테이션이 반드시 잘 지켜져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덴테이션은 보통 빈칸 4칸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그 인덴테이션은 빈칸 4칸을
칸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빈칸을 3칸 하는 것과 뭐 4칸 하는 것을 막 섞었으면 여러 가지로 또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빈칸은 항상 4칸으로 인덴테이션을 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자, 물론 바디를 구성하는 스테이트먼트는 여기서는 2개의 문장이지만 뭐 2개가 아니라 10개, 뭐 20개도 물론 문장 그 바디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디가 너무 길어지면 이 함수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작게 들어가도록 함수를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뭐 그 문법적으로는 어떠한 길이의 스테이트먼트가 들어가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자, 함수를 작성을 할 때 이제 프린트문을 썼는데요. 그 프린트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사실은 이제 스트링, 문자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자, 이 문자열 안에 따옴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따옴표는 그 싱글 쿼테이션 마크이기도 하고, 뭐 여기서는 이제 어퍼스트로피로 사용이 된 것인데, 자, 우리가 앞에서 스트링을 사용을 할 때는 뭐 따옴표를 이제 하나를 써도 되고요. 따옴표, 이중 따옴표, 더블 쿼테이션을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문장 안에 그 문자열 자체로서 이런 따옴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타이핑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스트링, 그리고 그 다음이 또 다른 것인데 여기서는 또 스트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죠. 여기가 끝나는 따옴표가 있지만 시작하는 따옴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게 하려면 문장 안에 있는 따옴표랑은 다른 그러한 따옴표를 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앞뒤에 이중 따옴표, 더블 쿼테이션 마크를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자, 물론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쿼테이션 마크가 문장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앞뒤를 더블 쿼테이션을 써도 되고 혹은 싱글 쿼테이션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더블 쿼테이션을 쓰는 것이나 싱글 쿼테이션을 쓰는 것이나 동일하게 문자열로 우리가 이제 만드는 때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경우처럼 그 문장 안에 이런 싱글 쿼테이션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앞뒤를 더블 쿼테이션으로 써야지만 문제가 없이 잘 스트링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싱글 쿼테이션이나 더블 쿼테이션이나 이러한 쿼테이션은 모두 다 보통 스트레이트 쿼트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자, 키보드에서 엔터 키 옆에 있는 그러한 이제 쿼테이션 마크가 스트레이트 쿼테이션 마크가 됩니다. 이것과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curly quote라고 하는 건데요. 파이썬에서는 curly quot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키보드를 보면 그 윗줄에 숫자가 가로로 1, 2, 3, 4, 5, 6, 7, 8, 9, 0까지 있는데 숫자 키보드 1 바로 왼쪽에 키보드를 보통 보면 이제 물결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있는 코트가 컬리 코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이썬에서 사용을 이제 하면 안 되니까 항상 엔터키 옆에 있는 더블 코트나 혹은 싱글 코트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얘기를 한 것은 그냥 그 스크립트 모드에서 혹은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 함수 정의를 입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함수를 정의할 때는 그 함수의 헤더와 바디를 같이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즉, 처음에 프롬프트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함수의 헤더에 해당하는 부분을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줄바꿈이 일어나겠죠. 자, 줄바꿈이 일어나지만 앞에 뭐 간단한 익스프레션을 우리가 입력을 한 경우에는 한 라인을 입력하고 나서 엔터 키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입력된 익스프레션이나 스테이트먼트를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함수를 입력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헤더를 입력을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줄에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줄에 점점점 하고 나타납니다. 즉 함수 입력이 아직 덜 끝났으니까 함수 입력을 더 진행해라 라는 그 의미로 점점점 찍히는데요. 이렇게 찍히게 되면 인덴테이션을 하고 원하는 문장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엔터 키를 입력을 하면 점점점이 나타나고 또 인덴테이션을 하고 원하는 문장을 입력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입력하다가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함수의 바디가 다 끝났다 라고 싶으면 판단이 되면 점점점이 나타났을 때 바로 엔터 키를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함수 입력이 끝나게 되고 함수 정의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수가 입력이 되고 나서 그 함수 정의가 이제 수행이 되면, 데피니션이 수행이 되면 함수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함수 오브젝트도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모듈 오브젝트와 같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은 함수의 이름을 함수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펑션 오브젝트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print lyrics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했다면 print lyrics라고 하는 이름을 출력을 프린트를 해보게 되면 이것이 함수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펑션 오브젝트의 타입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타입을 알고자 할 때는 타입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함수다, 펑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네, 시간이 약간 좀 지났는데 일단 4절까지 마무리하고 잠깐 쉬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함수가 정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즉 함수를 호출을 할 때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함수 이름을 쓰고 괄호를 쓰는데, 괄호 안에는 지금 우리가 정의한 함수는 아규먼트가 하나도 필요 없는 그런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괄호를 열고 닫고 하는 형태로 쓰고 엔터 키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함수가 실제로 수행이 됩니다. 자, 이 함수의 바디가 수행이 되는 것인데요. 함수의 바디를 보면 그 가사를 이제 프린트를 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사가 이렇게 프린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를 호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함수의 호출은 우리가 이런 프롬프트 상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함수 바디 안에도 우리가 새로 만든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서 print lyrics라는 함수를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요. 자, 그 함수를 repeat lyrics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정의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repeat lyrics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의 바디 안에서 그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print lyrics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또 이 print lyrics라는 함수를 두 번 호출하는 함수로 repeat lyrics라는 함수를 작성을 하고 나서 repeat lyric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결국 repeat lyrics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는 이 두 개의 함수를 두 번 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한번 호출하면서 가사가 한번 출력되고 또 다르게 한번 호출하면서 또 다르게 호출이 되는 그 가사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두 번 가사를 출력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약간 길어졌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